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Q&A를 하고 영상 말미에 이틀 전에 이제 와사비님 그 설문조사했던 봇 프로그램 관련돼서 설문조사했던 그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먼저 Q&A 시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무엘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암호화폐 국내용 지원에 대하여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직접 매장을 찾아서 방문하여서 직접 확인했고 매장의 직원들이 전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용에 지원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께서 직접 암호화폐 지원 기능을 확인했고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매장의 직원들까지 지원 내용을 사전 교육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삼성은 제가 이제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삼성은 미리 사전 교육까지 해놓고도 언론에서는 오히려 국내 판매용은 암호화폐 지갑이 빠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저는 이제 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어떤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이제 좀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좀 내용이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S10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연달아서 지금 제가 관련된 기사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같아 보여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잃어버리면 코인은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에 궁금한 5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 이미경 기자님 써주셨네요. 한번 이제 기사를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5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보시면 화면에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이 설치된 갤럭시 S10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이 이렇게 이 아이콘 모양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 월렛, 디앱 기능 존재한다. 그리고 월렛으로 송금 결제 가능하다. 예, 그래서 갤럭시 S10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이 별도로 존재한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샘플 영상이 나오는데 실제 출시를 땐 이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 받기와 보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갑처럼 그냥 저장하는 기능, 원래 기능뿐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송금과 이제 또 받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월렛과 디앱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제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보유한 암호화폐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계좌별로 코인 개수와 원화 가치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코인 0.1비트 22더 그리고 1 이더리움 계좌 이제 이더리움 계좌 2에 계좌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합계 금액이 이제 310만 원 약 311만 원 이렇게 해서 원화 가격까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의 경우 코인 받을 사람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사람 검색을 통해서 또는 QR코드 스캔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내는 수수료도 높음, 중간, 그러니까 가스비죠. 중간, 낮음 이렇게 선택해서 수수료가 높을수록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2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원하는 코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 ERC20 토큰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한 그런 토큰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토큰 추가 버튼이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추가로 다양한 코인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단 처음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기반, 이렇게 코인만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다른 플랫폼, 이오스라든가, 퀀텀이라든가, 네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수용을 해야지 실제 이 삼성 갤럭시 S10이 저는 충분히 이제 활용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도 다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폰을 잃어버리면 코인은 사라지나 프라이빗 키 복원 기능이 제공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4개 문자만 이제 기록을 해놓고 따로 보관을 해놓으면 핸드폰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새 스마트폰을 사서 아니면 또 다른 뭐 나노레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다. 불러내서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블록체인 키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해서 지문으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뭐 전송할 때도 뭐 인증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또 이 블록체인 그 프라이빗 키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지문 인증을 해서 녹수로 보완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해킹 위험은 없나 녹수로 철통 보완 해서 삼성전자는 샘플 홍보 영상에서 갤럭시 S10이 블록체인 거래와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안전한 스마트폰이 될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 키스톤은 안전하게 키를 보관해주고 키를 사용하는 순간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녹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삼성은 마지막으로 왜 폰에 암호화폐를 넣었나?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이제 약간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삼성페이의 어떤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기에 뭐 0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밖에 거래 금액이 없었는데, 지금 작년이었죠. 작년 8월까지였나요? 그래서 18조 원 정도 거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삼성이 이 부분에 충분히 성장성을 이제 이미 받고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오면 암호화폐 지갑 시장을 잡고 있는 업체가 블록체인 시장 전체 패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제 벡터 거래소가 이 부분에서 저는 벡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뭐 영상을 좋아하고 이런 걸 이제 AI가 다 파악을 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딜 갔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파악을 해요. 그게 이제 정보고 그게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어떤 곳에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어떤 가치가 되는지, 이 부분을 만약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그걸 아는 회사, 뭐 삼성이 될 수도 있고 벡터 거래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저는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 부분을 이제 이미 파악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모바일 다음 시대를 이끌 넥스트 빅싱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삼성도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굉장히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지금 이걸 2019년도 지금 2월 달에 내놨는데 이거를 뭐 2019년도에 딱 바로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2018년 그 이전 17년부터 계속 저는 이제 준비를 해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성장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를 삼성이라든가 뭐 벡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미 다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어떤 상품,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은지님이 써주셨는데, 비트가 4,100불에 안착해야 리플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비트가 조금만 떨어져도 리플이 타격이 크네요. 4,100불간은 횡보기간 내내 떨어질 것 같다. 뺐다 다시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판 가격보다 또 오르면 조바심 날까 선택 못하겠네요.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이더리움 마켓에서 리플하고 리플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와사비님이 그 봇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멘탈이 이게 좀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거나, 제가 권하는 거는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짜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뭐 봇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분의 감정을 섞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 교체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체 매매가 수익률이 이제 지난번에 그 와사비님하고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그 뭐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일정 부분, 뭐 다 말고요, 보유 물량의 30에서 50% 정도만 교체 매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고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요. 다시 또 만약에 바닥에 있던 종목이 올라가면 걔를 또 덜어내고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이 작업만 해줘도 수익률이 그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까지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괜히 이제 매매를 하다가 오히려 개수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심리가 내가 딱 판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거를 못 견디겠다, 다시 쫓아가서 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렇지 않고 나는 충분히 내가 일정 부분 계획된 대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교체 매매를 제가 이제 짚어드릴 때 그때 뭐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 성향은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매매할 때 어떤 내가 감정을 갖고 매매를 하는지 그걸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조은지님 댓글에 참깨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유독 한국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에 훈련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조은지님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 자체가 어려서부터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를 딱 시도를 하면 이게 결과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했으면 쭉 밀어붙여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꾸준히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주식 투자를 농사 짓는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그리고 또 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잡아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가을이 됐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씨를 심자마자 씨에서 바로 싹이 나와서 바로 이제 어떤 결과 싹이 나오고 열매를 바로 맺는, 이게 안 되면 답답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리플 이더 차트에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높은 가격에 리플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높은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면 더 이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해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싸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이제 매도를 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멘탈 컨트롤 하는 거,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김치진님이 써주셨어요. BK가 이제 이더보다 싼데 BK 이더 차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제가 어제 이제 BK와 이더 차트 설명드리고, 지금 BK가, 비트코인 캐시가 이더 마켓에서 지금 거의 이제 바닥에 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그 BSV랑 이제 하드포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하드포크 돼서 BSV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더 마켓에서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혹시 이제 이 트레이딩 교체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제이팍님이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명팍님, 그 박명님이 질문해 주신 거, 그 나노레저에서 지금 그 자산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이팍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게 자세하게. 그래서 일단 내용을 여기 앞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레저에 옮긴 다음에 한동안 이용하지 않고 최근에 사용했는데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구글에서 어플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썼는데 지금은 레저 라이브라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저 사이트에서 레저 라이브를 다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다운받았던 어플
그거 말고 레저 라이브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패스워드를 만드신 후에 본인이 하드월렛을 연결을 하는 거죠. 본체에 연결해서 그 박명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제 나오면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일단 무시하고 어카운트를 보면 전에 레저에 넣은 코인들이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어카운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코인을 고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레저 지갑에 넣어놨던 코인이 뭐 이더다 그러면 이더를 클릭하시고 선택한 후에 하드월렛에서도 똑같은 걸 선택을 그 이후에 해주면 어카운트에 연동되면서 화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플을 옮기고 싶으시면 어카운트 옆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리플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나노레저에서도 다시 한번 리플을 선택해주면 연동이 된다.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레저 라이브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플러스 버튼, 어카운트 플러스 버튼에서 코인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노레저 그에서 직접 다시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 보시면 레저 라이브의 화면에 그 자산이 표시가 된다. 어카운트 화면에 리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레저에서 새로 이제 시스템을 업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바뀐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뭐 예전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이팡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박명님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 그 봇 설문지를 혹시 못 찾으신 분, 제가 일단 오늘 이따가 말미에 그 설문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제 또 그 설문을 와사비님이 또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인원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데이터가 이제 또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설문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열어놓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열어놓았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설문을 지금에도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잠깐만요. 예, 불타오르는 님이 써주셨는데 예. 메인넷 런칭이 갖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을까요? 메인넷이 런칭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플랫폼 코인의 경우 이제 우선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퀀텀 뎁이라고 하면 퀀텀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을 하죠. 퀀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이더 기반으로 먼저 발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플랫폼으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플랫폼을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을 하게 됩니다. 메인넷을 하면 이게 이제 토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자체 코인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 퀀텀이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으로 먼저 그 ICO 참여한 사람들한테 먼저 토큰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거래소에서 거래는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에 직접 개발한 코인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베타 서비스 과정이 있고요. 베타 과정 거쳐서 이제 메인넷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인넷은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그 로드맵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메인넷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식 자신들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걸 좀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메인넷이 시행되기 전에 좀 가격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퀀텀 같은 경우는 그 메인넷이 있기 전까지는 올라가다가 한 2, 3일 전까지 상승하다가 오히려 메인넷 당일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메인넷이 있으면 메인넷 기간까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도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 KKS PT님이 써주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업비트 블록틱스에서 마이너스 90% 이제 9,400개 보유 중에 계시고 지금 상패 예정에서 공지가 떠서 이제 멘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이 블록틱스가 상패 된다고 하더라도 블록틱스 말고도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90% 넘는, 마이너스 90% 넘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이라도 상폐된다라고 하면 미리 자르고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다른 알트코인으로 뭐 넘어간다거나 좀 이제 안전한 상위권 시가총액에서 상위권 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코인들이 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상승하진 않는다. 물론 일정 부분 비트코인이 아마 상승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상폐가 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다른 거래소에서 나중에 또 펌핑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ICO 들어갔던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 개발 안 해요. 개발 안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웃긴 게 개발 안 하는데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7년도 말에 막 비트코인 펌핑 나고 막 올라갈 때 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이더리움 개수 대비는 줄었지만 제가 그 이더리움을 원화로 샀을 거 아니에요. 원화로 사서 들어갔던 그 원화 대비 들어간 돈으로는 원화로는 수익이었었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안 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돼 있는데도 그런데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혹시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정 아쉽다, 버리기 아쉽다라고 하면 뭐 반 정도라도 혹시 모르니까 반 정도만 뭐 두시고 반은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애들이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이제 개발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다 매도해서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걸 자르고 들어가기가 좀 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뒀었는데, 지금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실 뭐 지금 90% 마이너스 넘는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높은 거에서 뭐 마이너스 90% 되는 그런 코인들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사실 리플도 고점 4,700원에서 지금 뭐 300 얼마면 뭐 거의 뭐 마이너스 90% 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 리플로 이제 갈아타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상폐돼서 뭐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려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승장이 됐는데도 가장 최악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데 상승장이 돼서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가는데 갖고 있는 코인만 이게 완전히 뭐 개발자 다 막 뭐 먹튀하고 떠나서 아예 그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건 최악인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너무 이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아마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 개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이제 원화 대비해서는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에 저스티스 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거래소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제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스티스 님이. 특히 이제 미국 쪽 거래소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데,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쪽 거래소가 만약 공식 승인을 받는다면 KYC, AML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정화폐인 달러를 입금받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송금 관련 라이센스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업 현황을 재무부에 등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작년 불장의 요인 중 하나가 국내 거래소 모바일 버전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이 그렇게 쉬웠기 때문이죠. 금년 초 미국에서 국내 거래소와 같은 시스템으로 국내 키움증권 영웅 버전의 온라인 크립토 거래소 몇몇 거래소들이 오픈을 시작합니다. 퍼드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국내 거대 거래소들이 미국식 버전으로 영업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 보풀 가능돼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미국은 신용카드로도 비트를 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플러스 달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래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0불 이상 자산일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곧 다가올 불장의 하락장을 견뎌내고 인내한 보답이 모두에게 이제 가득해지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법정화폐 연동이 되지 않는 외국의 비트 매수 방법과 법정화폐 연동이 되는 비트, 알트의 매수 매도에 대한 절차 비교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H채널님이 자세하게 해주실 거로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쭉 저스티스 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줄을 잃었다라고 보면, 지금 2019년도 만약에 상승장, 불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미국이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과제를 주신 거, 법정화폐 연동이 되지 않는 외국의 비트 매수 방법, 그리고 법정화폐 연동이 되는 비트 알트의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절차 비교. 일단 만약에 제가 그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정화폐를 저는 입금을 못 하잖아요. 입금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법정화폐를 입금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업빗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전송이 빠른 리플이든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거를 그쪽 상대 외국 거래소에 보내는 거죠. 네, 보냅니다. 보내고 그 코인 리플을 보냈다라고 하면 리플을 보낸 이후에 리플로 제가 원하는 코인들을 사면 법정화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외국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제가 원하는 어떤 코인이 그 외국 거래소에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정화폐 연동이 되는 비트 알트 매도에 대한 절차 비교. 그래서 법정화폐가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우리나라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직접 법정화폐로 바로 입금을 해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답변을 해주신 건지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맞는 건지,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써주시면, 제가 지금 이해를 충분히 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철호님이 써주셨어요. 내용과 상관없는 여담입니다만 지금 전세계 기관이 투입이 되었고 비트가 10억을 가고 리플, 스텔라 등등 알트도 떡상을 해서 새로운 흑우들과 지금 우리들과 손바꿈을 할 시점이 오면 분명 또다시 엄청난 떡락장이 올 텐데요. 그렇게 가격적으로 변동이 심하다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전세계 기관들이 다 매도하고 튀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은 저는 앞으로 몇 차례는 더 있을 거다. 지난번에 이제 찰리리였나요? 바빌이었나? 얘기했던 부분, 30만 달러까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빠질 거다라고 하면 또 한번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동성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변동성을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S커브 곡선에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변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술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건 없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이 법정화폐인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엔화, 위안화 이런 법정화폐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 비트라든가 이더라든가 리플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정화폐가 그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처럼 완전히 영원으로 이제 급격하게 수렴하게 되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드에서 만약에 달러를 무한정으로 그냥 양적 완화를 해서 찍어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치가 급격하게 영원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기존 암호화폐들 간의 어떤 거래만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예를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물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도 쓸 겁니다. 쓰는데 바나나 하나 사는데 진짜 볼리바르를 이만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돈으로서 어떤 가치에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볼리바르 그 큰 돈을 갖고 뭉치돈을 이렇게 아니면 진짜 수레자루에 싣고 가서 이제 밥을 사 먹는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돈의 가치를 저는 잃은 거다. 이미 돈으로서는 끝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종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거기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실제 돈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달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정화폐들,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고,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거래를 할 때 쓰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나중에
완전 성숙상태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 화폐들 이게 거의 의미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덕 있잖아요. 코인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뭐 밥을 냈다, 밥을 사 먹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라고 승인을 하면 현재 비트코인에서 만약에 3만원이라고 하면 3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제가 지정된 거래소에서요, 빗썸이면 빗썸에서 3만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를 때리고 그 매도한 금액이 그 해당 점주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점주한테 갈 때 그 코인덕을 만든 그 프로그램 앱을 제공해 주는 데서 일정 부분의 이제 수수료를 띄고 주인한테 주겠죠. 근데 그 수수료가 그래도 카드 수수료보다는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태형 님이 Q&A를 어디서 하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이제 블로그나 밴드 이런 카톡은 따로 없고 지금 이 유튜브 댓글란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K킴97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저점을 높이며 상승을 하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본격적인 상승장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매집 구간으로 조정을 줄 때마다 저점에서 보유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상승장이 오더라도 2017년 연말과는 다른 흐름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아마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 70% 이상은 변동폭이 커지는 흔들기 구간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점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몸에 익혀서 보유량 일부라도 1억 원 이상의 고점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단기 차트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480만 원 이상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오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DK킴97님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2015년도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2015년도 보면 1년 동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2015년도 한 상반기 한 9월달까지는 바닥을 박박히면서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뭐냐면 그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됐든 물론 좀 더 상승이 늦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DK킴님이 써주신 것처럼 저점에 오히려 추가로 이제 계속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돈이 어디 있어서 다 이걸 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빼고 어느 정도 이미 포트폴리오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나는 부분에서 이제 개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제가 만약에 뭐 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5,000원이라도 5,000원이면 리플 뭐 15개든 뭐 18개든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저는 충분히 큰 돈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가격이 리플이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리플이 지난 고점에 20배를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만원 가야 되는 겁니다. 8만원이면 제가 하루에 5,000원 투입해서 15개만 사도 얼마예요, 돈이? 15개만 산다고 하더라도 8일은 8, 8, 5, 40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내가 120만원씩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라고 이제 보신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또 박박 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내가 지금 해피한 이런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2년 뒤, 3년 뒤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 리플이 만약에 10만원 그리고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89달러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589달러 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완전히 저 사람들 진짜 리플을 300원에 산 사람들,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저 사람들 얼마나 저때 진짜 저렇게 막 주워 담으면서 행복했을까,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미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를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300원에 싸게 살 수 있을 때 350원인가요? 지금 350원에 리플을 싸게 사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DK킴97님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희 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저는 리플만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50%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도 리플을 비트로 지금 바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깜짝 놀랐네요. 지금 리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리플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꾸기에는 조금 지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리플이 한번 올라온 이후에 지금 좀 장기간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플을 그냥 보유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 50%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또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상위권 알트코인들로 담으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싸고 알트코인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트론이라든가 이제 웨이브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 몇 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다 싼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굳이 이제 매도해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땐 일정 부분만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상승해서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보다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원화라든가 달러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와사비님이 그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봇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예요. 보시면 25분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 본인의 프로그램 코딩 능력을 지금 보시면 일단 56%가 코딩 불가.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 저도 이제 코딩 불가로 이제 체크를 했고, 그래서 56%가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코딩 못한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분들이 36%가 그래도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 정도는 할 수 있고, 언어를 배워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코딩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자바 언어를 포함한 최소한 2개 이상 언어를 구사를 할 수 있다, 구사할 수 있는 개발자 수준이다라는 분들이 꽤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봇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용도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재정거래나 교차매매, 그리고 재정거래, 차익매매, 봇으로 비트 수량 늘리기,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매매용으로 쭉 돼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봇 프로그램에 꼭 구현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 일단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게 기본 가격 모니터링 및 뭐 설정한 시장가 주문에서 지정가 주문해서 이제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어떤 설정한 가격에서 신호를 줘서 이 가격에 도달했다, 그 알림 기능이 되겠죠. 이런 기능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를 지갑으로 자동으로 인출하거나 뭐 이렇게 다시 또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게 근데 자동으로 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은행 입금 스케줄링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비트리지 재정거래 할 수 있는 부분 돼 있고, 그 다음에 봇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원하는 암호화폐는 80% 넘는 게 일단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 상위 1, 2, 3위, 시총 1, 2, 3위가 다 80% 넘었고요. 나머지로는 60% 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트론 40%, 그 다음에 뭐 에이다,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SV, 오미세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봇 프로그램 연동되기 위한 거래소는 국내 업빗이 84%, 그리고 이제 빗썸이 40%였고요.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언하고 코빗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는 바이낸스가 이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후오비 거래소가 이제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 사용하는 콜드 월렛은 콜드 지갑은 월렛은 나노레저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봇 프로그램의 가치는 해서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이 0.1비트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0.1비트가 만약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1억 되면 1000만 원인 거고요. 10억 되면 1억인 거예요. 일단 뭐 현재 기준으로는 40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원화로 이제 얘기해 보면요. 그리고 36%가 0.01비트, 예, 그리고 또 8%가 1비트코인 이상 된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 정도에 따라서 약간 이거는 가치를 또 다르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걸로 해서 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많고, 그리고 내가 또 피곤하게 어떤 교차 매매라든가 재정거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매매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 부여를 해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가격을 좀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사비님이 그 봇 프로그램 설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혹시 또 이 설문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다가 이 설문 내용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그 링크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올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또 그 데이터를 또 이용해서 아마 개발하시는데 참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3일 비트코인 및 나무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들 중, 그리고 뭐 오늘 나온 얘기와 관계없는 얘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과 그리고 이제 질문,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